극지방의 깊고 푸른 바다. 날카로운 빙하들이 섬처럼 떠다니는 이곳은 마치 우주의 행성처럼 신비로운 곳이다. 바다의 표면은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그 사이로 크고 작은 어선들이 보인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와 태평양의 따뜻한 바다가 만나는 이곳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가득한 생태계의 보물창고와 같다. 하지만 희귀한 물고기들도 많아서 포획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즉, 이 어선들은 모두 불법 어선들인 것이다. 그때 한 검은 어선이 물보라를 일으키며 빠르게 다가왔다. 배의 앞부분에는 얼음을 깨는 기계가 마치 용의 이빨처럼 빛났다. 이 검은 어선은 앞에 있는 빙산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부딪혔다. 조용하던 바다에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거친 파도와 얼음 조각들이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주변의 어선들은 얼음 조각에 맞지 않으려고 급하게 방향을 바꾸며 혼란에 빠졌다. 소란을 피운 검은 어선은 연기를 내뿜으며 사라졌고 어둑한 밤 공기를 가르는 어부들의 노래가 선원들의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호헤어 호헤어 요람을 흔드는 기분 좋은 출렁거림. 햇살을 가르는 물결은 아무 말 없네. 호헤어 호헤어 마주 앉은 당신 사랑하는 사람이여. 노스텔지어 저 깊은 집으로 가네. 호헤어 호헤어. 어선이 지나간 바다 아래는 고요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조용히 숨쉬며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북극해의 한적한 바닷속 엘라 골짜기. 어린 일각고래는 또래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의 한켠에 몸을 기대어 배꼽이 쳐다보았다. 아이들은 3355 짝을 지어 숨바꼭질과 잡기놀이를 번갈아 하며 놀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일가기의 마음속으로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도 끼워줘라는 말을 꼴깍 삼키며 지느러미만 연신 꿈틀거렸다. 전에 친구에게 다가가다가 뿔로 상처를 입힌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다친 친구들은 일가기를 보면 겁을 먹고 도망치기 일쑤였다. 위험한 물고기들은 저쪽 세상 끝에 모여 살면 좋겠구만. 여기까지 와서 피해를 주고 그래. 어느 물고기 엄마가 화를 내며 손말이 일가기의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새 놀이터는 어두워져 가고 있었고 꼬마 물고기들은 노래를 부르며 각자 집을 향했다. 놀이터에 혼자 남은 일가기는 아이들이 놀던 곳을 두어 번 맴돌다 아쉬움 가득한 발걸음으로 집을 향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집에 돌아온 일가기에게 엄마 고래가 물었다. 일가가 무슨 일 있었니? 일가기는 힘없이 대답했다. 뿔 때문에 친구를 사귈 수가 없어요. 엄마 고래는 상냥하게 말했다. 일가가 뿔이 커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해. 친구를 사귀려면 조심해서 다가가야 해. 일가기는 불만스럽게 대답했다. 왜 나만 조심해야 해요? 다른 고래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친구들이랑 놀잖아요. 엄마 고래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맞아. 내 뿔은 특별하지. 하지만 다른 물고기들은 그걸 두려워할 수 있어. 너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생각해봐. 아빠 고래는 풀 죽은 일가기를 다독이려 다가와 말했다. 일가가,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물고기들은 모두들 각자만의 특징이 있어. 깊은 곳의 물고기는 머리에 별이 달려 있단다. 차라리 별이라도 달렸으면. 일가기는 뭉툭 튀어나온 뿔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불만스럽게 만지작거렸다. 나선형의 솟아오른 뿔은 이글거리는 오로라 빛처럼 꿈틀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이 빛나는 뿔을 신경 쓰지 않았다. 일가기마저도.
그저 귀찮기만 한 뿔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엔 아빠가 고래 소리를 가르쳐 주겠다며 목청껏 높였다. 오후, 오후. 아빠의 소리는 파동이 되어 먼 바다까지 퍼져나갔고 잠시 후 메아리처럼 같은 소리가 되돌아왔다. 봐라, 들었지? 저 멀리 있는 아빠 친구의 소리야. 일가기도 힘주어 따라 해봤지만 물거품만 나왔다. 아직 너무 어려웠다. 포기할래요, 아빠. 더는 잘하는 게 없나 봐요. 아빠는 그런 일가기에게 진지하게 말했다. 무엇이든 하나라도 시도한다면 그땐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거란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아빠 같은 멋진 어른 고래가 될 수 있는 거야. 일가기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아빠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그러다가 뭔가 생각난 듯 아빠 고래에게 말했다. 아빠, 다른 물고기들 부모님께 들었어요. 놀이터 주변에서 조금만 더 가면 세상 끝이라는 무서운 곳이 있대요. 아빠도 알아요? 일가기는 슬쩍 지평선 너머를 바라보았다. 아빠 고래는 무섭게 경고했다. 일가가, 그곳은 위험한 곳이야. 절대 가면 안 된단다. 하지만 일가기의 시선은 여전히 지평선을 향하고 있었다. 언젠가 그곳을 가볼 거야. 다음날 아침, 햇살이 일렁이는 파도에 굴절되어 일가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러나 평화로운 순간은 바다 친구들의 소란스러운 외침에 의해 금세 깨졌다. 일가기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바다 친구들을 따라가 보았다. 일가가, 거긴 물고기들이 너무 많아. 엄마 고래가 다급하게 외쳤다. 저 나이 땐 다 그래요. 알아듣게 얘기했으니 한번 믿어봅시다. 아빠 고래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엄마 고래의 얼굴엔 여전히 걱정 어린 눈빛이 가득했다. 앞서가는 어린 물고기들을 놓칠세라 일가기도 속도를 냈다. 집에서 이렇게 멀리 나와 보긴 처음이었다. 키를 훌쩍 넘길 만큼 커다란 말미잘 숲을 지나자 물고기들의 소리는 점점 커져갔다. 계곡 사이를 지나서야 커다란 바다 광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해수면과 가까워 햇살이 가득 비추고 빙산에 반사되어 눈이 부실 만큼 밝았다. 바다 광장엔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모여 있었다. 돌고래, 가오리, 바다뱀, 오징어, 해파리. 이름도 알 수 없는 물고기들이 가득했다. 그들의 얼굴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다. 바로 물속 경주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들은 저마다 우승자를 점치듯 수다를 떨었다. 저기 청새치다.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야. 누군가 외쳤다. 청새치는 반짝이는 피부와 갈기 같은 지느러미를 뽐내며 등장했다. 모두가 청새치의 유연한 헤엄에 매료되었다. 하지만 일가기는 다른 의미로 황홀함에 빠져버렸다. 바로 청새치의 뾰족한 뿔 때문이다. 자신 외에 뾰족한 뿔을 가진 물고기를 처음 본 것이다. 사회자 보고가 물속 경주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고 출전자들은 출발선에 들어섰다. 모든 물고기들의 시선은 출발선에 집중되었고 바다는 순간 조용해졌다. 보고의 목소리가 확성 소란불을 통해 울려 퍼졌다. A, B, 코스를 돌아 다시 A로 들어오는 코스에 대한 소개와 게임 룰이다. 이번엔 출발을 알리는 보고의 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출전자들은 호각을 다투며 코스로 힘차게 출발했다. A 코스는 여러 빙하들 사이를 통과해야 했다. 심지어 녹아내리는 빙하는 위협적으로 쏟아졌다. 선두를 달리던 가오리는 쏟아져 내리는 빙하에 날개를 다쳐서 뒤로 물러났다. 바다뱀은 긴 몸을 비비꼬며 능숙하게 빠져나갔다.
쏟아져 내리는 빙산은 청새치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켜보던 모두가 눈을 질끈 감던 순간 날카로운 마찰음이 들려왔다. 청새치는 긴 뿔로 빙하를 반으로 가르고 앞으로 나아갔다. 숨죽이던 물고기들은 모두가 환호했다. 그 중에 일가기의 소리가 가장 컸다. 청새치는 일가기의 우상이 되었다. 뒤쫓던 상어도 뒤질세라 몸통 박치기로 빙산을 뚫고 나왔다. A 코스를 빠져나온 물고기들은 B 코스에 다다랐다. B 코스는 파도와 소용돌이 구간이었다. 몸이 가벼운 오징어와 해파리는 물살에 휩쓸려 뒤로 밀려났다. 소용돌이의 꼬리가 감긴 바다뱀도 물살에 휩쓸려 시야에서 사라졌다. 힘이 센 상어는 이번에도 저돌적으로 밀어붙였다. 파도와 회오리를 통과하긴 했지만 상당히 지쳐 보였다. 파도 구간에 들어선 청새치는 이상하리만치 움직이지 않았다. 다른 물고기들이 한참을 앞서갔는데도 속도를 내지 않았다. 지켜보던 물고기들은 실망의 시선을 보냈다. 그때 강력한 파도가 다가왔다. 물고기들은 돌풀이든 산호든 뭐라도 잡고 간신히 버텼다. 청새치는 이때를 기다린 듯 파도에 몸을 실었다. 이 순간 청새치의 몸은 로켓처럼 강력한 물거품을 뿜으며 앞으로 돌진해갔다. 그렇게 거짓말처럼 파도와 소용돌이 구간을 통과해 수면 위로 점프하더니 우아한 몸짓으로 몸을 한번 튕기고는 다시 물속으로 입수했다. 지친 몸으로 선두를 달리던 상어 옆으로 청새치가 유유히 다가왔다. 결승선이 저기 보이네. 조금 더 힘을 내보라고. 흐흐흐. 청새치의 비아냥에도 상어는 상대할 힘조차 없어 보였다. 관심이 없어진 청새치는 유유히 결승선을 향해 속도를 냈고 우승자는 결정되었다. 모든 물고기들은 청새치를 환호했고 추앙했다. 와, 청새치는 정말 대단해. 나도 저렇게 헤엄칠 수 있다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야. 일가기가 흥분하며 외쳤다. 우승한 청새치가 얼음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지나가자 일가기는 그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여전히 일가기의 눈에는 왕관보다 곱게 뻗은 청새치의 뿔이 돋보였다. 나도 경주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면. 일가기는 경주에서 우승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의기양양 지나가는 자신을 물고기들이 우러러보며 모두 뒤를 따랐다.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은지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왔다. 그 순간 누군가 세차게 밀어내어 일가기는 앞으로 튕겨졌다. 비키지 못해. 뿔도 조그만 녀석이. 바닥에서 모래먼지로 콜록거리는 일가기를 향해 어린 바다코끼리가 쏘아붙였다. 어리지만 덩치가 크고 나름 뾰족한 이빨이 위협적이었다. 으스대며 꼬리를 흔들고 지나가는 바다코끼리의 뒤를 여러 꼬마 물고기들이 따르며 일가기를 비웃었다. 휴. 순간 자신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먼지를 털며 일어나는 일가기에게 어린 문어가 다가왔다. 왜 그렇게 한숨 쉬어? 혹시 너도 물속 경주에 나가고 싶은 거야? 비앙카라는 어린 플랩잭 문어가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갑자기 다가와 말을 걸어온 문어가 다칠까봐 일가기는 멈칫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응, 나는 빠르지 않아서 청새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가기가 조금 부끄럽게 대답했다. 좋은 질문이군. 넌 이미 준비가 되었어. 비앙카의 당돌한 말에 일가기는 어리둥절하게 쳐다보았다.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라면 뭔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 비앙카의 눈이 익살스럽게 반짝였다. 일가기는 자신에게 서슴없이 다가와 말을 거는 어린 문어가 싫지 않았다.
비앙카는 일가기를 데리고 해저마을로 향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비앙카가 뒤따라오는 일가기를 보며 보챈다. 그녀의 입에서는 경쾌한 콧노래가 끊이지 않았다. 그 소리는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부드럽게 울려 퍼져 일가기의 마음도 설레게 했다. 마을이 점점 가까워지자 물속에는 인간들이 쓰던 물건들이 둥둥 부유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인간들의 집, 물건, 자동차 등 별의별 것이 다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가끔 듣던 인간들의 마을은 무섭고 두려운 형상이었지만 눈으로 본 풍경은 오밀조밀한 놀이동산에 온 듯 흥분을 자아냈다. 여긴 어디야? 일가기가 물었다. 짜잔! 여긴 나만의 놀이터야. 특별히 너를 초대한 거라고. 비앙카는 멈춰서서 돌아보며 신나게 말했다. 놀이터. 두렵기만 하던 일가기도 생각이 바뀐 듯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변했다. 3화 해저마을. 예전엔 인간 마을이었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건지 물이 마을보다 높아진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내 놀이터야. 비앙카는 마을 여기저기를 보여주며 일가기에게 설명해 주었다. 여기가 놀이터라면 왜 다른 물고기는 없어? 일가기가 물었다. 왜냐하면 밤이 되면 비앙카는 덜덜 떨며 물고기를 잡아가는 인간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지. 라고 말했다. 비앙카의 큰 소리에 깜짝 놀란 일가기는 뒤로 물러서다 그만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집 안은 좁고 헤엄치기 답답해서 나오려는데 떠다니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이거 봐. 인간이 거북이와 같이 있어. 일가기가 놀란 듯 외쳤다. 애완용 거북인가? 말세야 말세. 다가와 사진을 본 비앙카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사진 아래에는 무슨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일가기는 읽을 수 없었다. 마크와 꼬마 거북. 사진을 뒤로 하고 집 밖으로 나오자 해가 지는 듯 바다가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제 집에 가야겠어. 내일 또 만날 수 있을까? 일가기가 걱정하듯 물었다. 내일 해가 중천에 뜨면 이곳으로 집합한다. 알겠나? 비앙카가 군인처럼 딱딱하게 말하는 게 웃겼는지 일가기는 연신 배를 움켜잡았다. 크크크. 예. 그런데 아직 네 이름도 모르네. 난 일각이야. 풋. 일각이? 그래. 넌 누가 봐도 일각부를 가진 일각이지. 푸아. 비앙카는 웃으며 말했다. 일가기도 웃긴 듯 같이 따라 웃었다. 정식으로 인사하지. 반가워. 난 비앙카야. 하하. 넌 정말 웃긴 친구야. 순간 일가기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며 입술이 실룩거렸다. 친구. 일가기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에게 물속 경주 대회와 비앙카와 갔던 해저 마을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아빠, 청새치는 엄청나게 빨라요. 게다가 엄청나게 뾰족하고 날카로운 뿔이 있어요. 허허허, 물속 경주 대회가 재미있었던 모양이구나. 청새치 뿔이 뾰족하고 날카롭다고? 그래. 엄마 고래는 웃으며 말했다. 청새치. 아니, 언제부터 이 구역에 청새치가 살았지? 아빠 고래는 의아해하며 혼잣말을 했다. 일가기는 생각났다는 듯 말했다. 게다가 비앙카랑 같이 갔던 해저 마을에는 신기한 게 가득했어요. 순간 일가기는 팔찌느러미로 입을 틀어 막았다. 엄마 아빠의 표정이 바뀐 걸 눈치챘다. 아빠 고래가 진지하게 말했다. 일가가, 거긴 위험한 곳이다. 너는 아직 어린 고래야. 그런 곳에 가면 안 돼. 일가기는 조금 실망하며 말했다. 하지만
비앙카는 놀이터라고 했어요. 거기 안 가면 비앙카가 실망할 거예요. 엄마 고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말이 맞아요. 넌 아직 배울 게 많아. 우리는 내가 안전하게 자라길 바란단다. 일각이는 작게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엔 신기한 게 가득한데, 그리고 나도 청새치처럼 빠르게 헤엄치고 싶다고. 일각이의 마음속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바다의 넓은 세계에서 자신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는 모험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갔다. 해저 마을의 푸른 바닷속, 일각이는 문어 비앙카와 함께 즐겁게 놀고 있었다. 비앙카는 힘을 주며 외쳤다. 자, 간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찌그러진 캔을 일각이에게 던졌다. 일각이는 날아오는 캔을 보며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다. 핫! 과거 청새치가 단칼에 빙산을 베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의 뿔을 휘둘렀다. 헛불질한 일각이의 이마에 캔이 부딪히자 이마는 빨갛게 부풀어 올랐다. 비앙카는 자지러지게 웃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러던 중 검은 그림자가 유유히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것은 바로 바다거북 거북씨였다. 그의 모습이 일각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거북씨, 안녕하세요. 당신 같은 물고기는 처음 봐요. 일각이는 팔찌느러미로 슬쩍 거북이의 등껍질을 만져보았다. 당신은 왜 이렇게 단단한 껍질을 가지고 있나요? 다른 물고기들은 다 부드러워 보이던데. 거북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호호. 나는 이렇게 단단한 껍질 덕분에 다른 물고기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단다. 일각이는 신기한 듯 가까이 다가가다가 그만 뿔로 거북씨를 건드리고 말았다. 따닥. 일각이는 처음 느끼는 딱딱한 촉감에 멈칫하며 거북이의 등껍질을 응시했다. 아, 죄송해요. 제가 그만. 거북씨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호호 아직 뿔을 다룰 줄 모르는구나. 일각이는 위축된 듯 팔찌느러미로 뿔을 가렸다. 거북씨는 일각이에게 인자하게 말해주었다. 뿔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란다. 일각이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저도 제 뿔을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뿔은 힘이야. 하지만 서두르지 마렴. 중요한 건 자격을 갖추는 거란다. 수수께끼 같은 거북씨의 말에 일각이와 비앙카는 서로를 바라보며 알 수 없다는 듯 어깨를 들썩였다. 더는 일각술도 잘하고 싶고 청새치처럼 빠르게 헤엄치는 법도 배우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는 자꾸 고래음파만 가르쳐 주신다고요. 그때 일각이는 거북씨가 조금 남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거북씨의 얼굴과 목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고 날개에는 주황색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노골적으로 살피는 일각이를 눈치챘는지 거북씨는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화 검은 어선의 등장. 그때 일각이는 거북씨가 조금 남다르다는 것을 눈치챘다. 거북씨의 얼굴과 목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고 날개에는 주황색의 딱지가 붙어 있었다. 노골적으로 살피는 일각이를 눈치챘는지 거북씨는 어릴 때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어릴 적 나는 인간이 버린 쓰레기에 몸이 끼었단다. 빼내려 했지만 점점 더 조여왔지. 그렇게 쓰레기는 내 몸의 일부가 되었고 친구들은 나를 터부시했어. 자연스레 혼자가 되어가던 나는 해양탐사대에 의해 구조되어 살에 깊이 파인 쓰레기를 절단할 수 있었지. 상처도 치료받았단다.
팔의 딱지는 그때 얻은 것이야. 이 딱지 덕분에 아직도 그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일각에게 바다 거북은 헤엄 연습을 도와주겠다고 했다. 일각이는 그만 풋 입을 막으며 웃었다. 자신이 아무리 어린 고래라도 거북이보다는 빠르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죄송해요. 비웃으려던 건 아니에요. 말하며 옆을 보니 어느덧 거북씨가 보이지 않았다. 거북씨는 발 아래에서 먼 바다 방향으로 헤엄쳐 가고 있었다. 순식간에 너무 멀어져서 일각이는 얼떨떨했다. 그는 발을 흔들기도 하고 그냥 물속에 떠 있기도 하며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일각이는 거북씨를 따라잡으려 속도를 냈지만 이상하게도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느려 터진 거북이도 따라잡지 못한 게 너무 창피하고 분했다. 지친 일각이는 포기하고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거북씨를 멍하니 지켜보았다. 한참을 보니 거북씨는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파도가 오면 거북이는 그냥 떠 있기만 했다.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거렸다. 그러다가 파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거북이도 열심히 파닥거렸다. 거북이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도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그러니깐 바다거북은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는 대신에 파도를 이용했던 것이다. 일각이가 아무리 해도 바다거북을 이길 수 없었던 건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니 점점 더 지쳐갔고 막상 파도가 밀어주는 타이밍에도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경기에서의 청새치가 생각났다. 청새치는 지쳐서 느려진 게 아니었다. 파도를 기다렸던 것이다. 경기에서 소용돌이 구간을 뚫고 수면 위로 힘차게 뛰어오르던 청새치의 모습이 스쳐갔다. 일각이는 비앙카와 함께 해저 마을에서 일각술을 연습하며 놀고 있었다. 일각술은 비앙카가 만들어준 이름이다. 청새치가 얼음 빙산을 두 동강 내듯 일각이도 뿔을 사용해 단숨에 사물을 베는 검술 같은 것이다. 그때 머리 위로 크고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어선이 물거품을 일으키며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순간 해저마을은 모래먼지로 자욱해졌고 잠잠하던 부유물들이 이리저리 소용돌이치며 부딪혔다. 둘은 상점의 간판 뒤로 재빠르게 숨고 눈만 빼꼼히 내놓았다. 비앙카는 비장하고도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게 바로 인간의 어선이야. 우리 물고기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가지. 일각이는 두려움에 떨며 대답했다. 와, 고래보다 크다. 비앙카는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물론 나 같은 플랩잭 문어는 잡아가지 않아. 이 몸은 특별하거든. 일각이는 의아한 눈으로 비앙카를 바라보았다. 사실은 날 무서워하지. 비앙카는 손으로 지지직 전기를 일으키며 말했다. 번쩍거리는 전기를 보고 놀란 일각이는 한 발 뒤로 물러났다. 집에 가봐야겠어. 팔찌느러미로 부유물을 헤집고 나서려는 일각이는 순간 불안에 휩싸였다. 배가 가는 저 방향은? 일각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였다. 일각이와 비앙카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급히 마을로 돌아왔다. 평소와는 다른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물고기 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그 중에는 일각이의 부모님도 있었다. 엄마! 아빠! 일각이의 외침에 모든 부모 물고기들이 고개를 돌렸다. 일각아. 엄마 고래가 반갑게 외쳤지만 일각이는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얼떨떨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일각이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인간들의 어선이 나타났단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어린 물고기들이 모두 잡혀갔어. 아빠 고래의 슬픈 목소리가 일가기의 가슴을 찔렀다. 너도 잡혀간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엄마 고래의 말이 끝나자 일가기는 주변의 다른 물고기들에게 시선이 향했다. 자식을 잃은 물고기들은 슬픔에 잠겨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다. 평화롭던 엘라 골짜기에 이토록 비참한 어둠이 깔린 것은 처음이었다. 일가기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검은 부유물처럼 일어났다. 친구들을 구해야 해요. 저 어선은 내가 맡겠어요. 일가기는 결연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슨 소리야. 우린 그저 물고기일 뿐이야. 어림도 없다고. 비앙카는 불안한 눈빛으로 일가기를 바라보았다. 일가가, 우리도 슬프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단다. 냉혹한 자연의 법칙일 뿐이야. 바다 코끼리 아줌마가 비앙카의 말을 거들었다. 일가기는 순간 자신을 밀치고 한마디 쏘아붙였던 어린 바다 코끼리가 생각났다. 그리고 그물에 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며 이렇게 쉽게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어선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는 지평선의 끝 방향을 향해 손을 펼쳤다. 일가기는 세상의 끝을 넘어 어선에 도달하기로 결심했다. 아빠 고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그쪽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어선에 가까이 가는 건 더더욱 위험해. 일가기는 아이를 잃은 부모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결심을 다졌다. 아니,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잖아요. 나라도 해야 해요. 아빠의 시선도 그들에게 머물자 더 이상 할 말을 잃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때 대화를 듣던 거북씨가 유유히 다가왔다. 거북씨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일동이 소란스러워졌다. 물고기들은 연신 거북씨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다. 거북씨는 이 해역에 100년 동안 살았을 뿐 아니라 모두의 친구이기도 했다. 거북씨의 동행에 더욱 결심이 선 일가기는 세상의 끝 방향을 향해 헤엄쳐 갔다. 제가 일가기를 지키겠습니다. 비앙카는 양손으로 전기를 지지직 일으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비앙카, 가자. 일가기는 큰 소리로 외쳤고 비앙카는 허겁지겁 일가기를 쫓았다. 뭐해요? 어서 따라가 봐요. 엄마 고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아빠 고래를 재촉했다. 알았어. 내 걱정은 말아요. 일가기를, 아니, 아이들을 꼭 데리고 올게요. 아빠 고래는 연신 손지느러미를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일가기, 비앙카, 거북씨가 어두운 지평선을 향해 떠났고 아빠 고래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5화 선장잭. 안개 낀 어둑한 바다 위를 헤치며 검은 어선의 프로펠러는 속도를 내고 있었다. 탑판 위에는 어선만큼이나 어두운 색의 롱코트를 입은 선장잭이 서 있다. 그의 부리부리한 눈 사이로 우뚝 솟은 매부리코는 마치 죽은 먹이를 찾아 번득이는 대머리 독수리처럼 빛났다. 이곳을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소. 곧 자원의 위치를 발견할 테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약속한 잔금이나 마련해 놓으시오. 하하하. 선장잭은 거친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인공위성 전화기에 긴 안테나를 쳤고는 항해사에게 건네주었다. 말씀하신 대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올릴까요? 항해사는 선장의 눈치를 보는 듯 물었다. 일반 물고기는 필요 없어. 고래, 그 중에서도 일각고래를 찾아야 해. 그 녀석들이 서식하는 곳에 우리가 찾는 자원이 있다고. 선장잭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선장님, 해저 자원의 위치를 의뢰하신 회장님은 어째서 탐사선을 보내지 않고 우리에게 이를 의뢰하신 걸까요? 아, 물론 선장님의 항해에 솜씨야 두말할 나위 없이 일품이지만 말이죠. 헤헤.
항해사는 잭 선장의 기분을 살피며 궁금한 듯 묻는다. 1등 항해사. 나와 같이 배를 탄 지 얼마나 됐지?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요, 선장. 선장의 질문에 항해사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항해사. 회장이 의뢰한 해저 자원은 최신 식기계로도 감지가 어려운 바닷속 협곡에 위치해 있지. 그리고 그런 협곡과 바닷길은 누구보다도 이 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말이야. 그럼요. 자랑하듯 말하는 선장에게 항해사가 아첨하듯 대꾸해준다. 선장 잭은 영롱한 오로라 빛이 은은하게 퍼지는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간다. 내가 어릴 적 아버지란 작자도 어부였지. 우리는 함께 고래 사냥을 하고 있었어. 그때는 지금처럼 고래 수렵이 불법도 아니었지. 정말 많은 고래를 잡았어. 귀를 기울여 듣는 항해사에 비해 추억하며 이야기를 하는 선장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일각고래는 특별했지. 그 녀석들의 뿔은 바다의 유니콘이라 불리며 아주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어. 독을 해독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가격은 10배가 넘게 뛰었지. 아버진 그놈들 사냥에 눈이 멀어서는 인생은 한방이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지. 그때 나는 아직 작아서 힘도 부족했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그 사냥에 동원했지. 죽어라 노를 저으며 아버지가 시키는 곳으로 배를 몰아야 했어. 힘겨웠던 과거를 기억하는 선장은 습관처럼 굳은 살이 배겨있는 손을 만지작거리며 일그러진 얼굴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들의 서식지는 깊은 협곡이 있는 심해 지역이어서 접근하기가 여간 까다롭지 않았지. 어느 날이었어. 아주 특별해 보이는 일각고래와 마주했지. 어느덧 잭 선장의 앞에는 갑판 위에 선원들 다수가 모여 앉아 있었다. 토요일 새벽 5시쯤이었지. 빨리 사냥이 끝나고 집에 가서 밀린 잠을 청하고 싶었어. 안개가 가득 낀 아침이라 길을 잃었던 건지 평소와 다른 루트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어. 뿌연 안개 사이에서 푸른 오로라 빛이 간헐적으로 보였지.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바다인어라고 생각해 무서웠지. 세상 끝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음장벽에 다다라서야 그 녀석과 마주할 수 있었어. 아버지와 나는 그 녀석을 잡기 위해 긴 사투를 벌였지. 녀석은 아버지가 던진 작살에 꽂히고도 몇 시간이 걸려서야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지. 그 고래는 죽어가면서도 뿔을 사용해 그물을 끊어냈어. 자신의 시체를 절대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는 의지 같았어. 그렇게 그 녀석의 빛은 사그라들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지. 잭은 목걸이를 당겨 끊어내더니 빛나는 조각을 높이 치켜 올렸다. 이 조각에 빛이 보이지? 이건 녀석의 뿔에서 잘려나온 조각이야. 선원들은 신기한 듯 몰입해 뿔 조각을 황홀히 쳐다보았다. 회장이 찾는 자원이란 건 다른 게 아니야. 고래의 시체가 바다 무덤을 만든 곳이 오랜 세월 퇴적되면서 만들어진 천연 자원이란 말이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그러니 제 아무리 첨단 장치를 이용한다 해도 자원의 위치엔 접근조차 못하는 거지. 방법부터가 틀렸으니까. 하하하하. 선장 잭이 거친 웃음에 선원들도 따라서 한바탕 웃는다. 배를 향해 다가오는 작은 빙산은 선수의 이빨이 얼음을 씹어먹듯 단숨에 부수며 검은 어선은 거침없이 나아갔다. 6화 세상의 끝. 일가기와 비앙카 그리고 거북씨는 세상의 끝이라 불리는 거대한 얼음 절벽 앞에 서 있었다. 그곳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하게 솟아오른 빙산으로 얼음의 날카로운 끝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위협적으로 반짝였다. 비앙카는 두려움에 침을 꼴깍 삼키며 말했다. 저길 꼭 지나야겠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기가 지름길이야. 그래야 배를 따라잡을 수 있어. 일가기는 결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저기가 왜 세상의 끝인지 알아? 비앙카는 다시 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 차올랐다. 길이 없다는 뜻인가? 일각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다. 알고 있었어? 모르는 줄 알았어. 비앙카는 당황한 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얘들아, 내가 인간에게서 배운 말이 있단다. 그 말을 지금 써먹어야겠구나. 거북씨의 말에 일각이와 비앙카는 눈이 동그래지며 궁금해했다. 인간의 말이요? 뭐죠? 뭐죠? 당당하게. 거북씨의 대답에 아이들은 서로 쳐다보며 의아해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이들은 궁금증에 되물었다. 거북씨도 모른다는 듯 어깨를 들썩하며 대답했다. 낸들 알겠니? 다만 내가 알던 인간들은 분명 힘들 것 같은 상황에서도 꼭 이 말을 쓰더구나. 그래서 기억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왠지 일각이는 이 말이 마음에 들었나 보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일각이의 자신감 있는 외침에 비앙카도 긴장이 풀렸는지 따라 외쳤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비앙카도 일각이를 따라 외치며 함께 빙산을 향해 헤엄쳐 갔다. 거북씨도 놓칠새라 속도를 내었다. 그들은 점점 어두운 빙산의 아래를 향해 헤엄쳐 내려갔다. 어두워져 가는 수면 아래는 온도가 내려가고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비앙카, 괜찮아? 일각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비앙카는 마치 찌그러진 캔처럼 평소 모습보다 작아져 힘겹게 따라오고 있었다. 나 지금 괜찮은 거지? 비앙카의 힘겨운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려왔다. 정신 차려! 일각이는 다급하게 외쳤다. 얘들아, 내 뒤로 바짝 붙거라. 거북씨가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다. 캄캄하고 고요한 정막이 일행을 둘러쌌고 온갖 무서운 바다 생물들이 주변을 휩싸는 듯한 기분에 무서웠다. 일각이와 비앙카는 두려움에 서로를 끌어안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일각이는 따뜻한 집에서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엄마, 아빠. 그의 마음속에 그리움이 스며들었다. 비앙카는 힘겨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세상의 끝인가? 어둠은 일각이의 몸을 빨아들이듯 끄집어 당겼다. 일각이는 눈을 떠 어둠을 응시했다. 이토록 새카만 바다는 처음이었다. 몸을 우그러뜨릴 듯한 압박을 온 몸으로 느끼면서 빠져들어갔다. 이 어둠이 끝이 없을 것 같아 두려웠다. 그때 주변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밝고 영롱한 불빛들이 하나 둘 떠다니고 있었다. 이내 곧 이마에 불빛을 단 물고기 형상이 눈에 들어왔다. 아빠가 말한 심해 물고기라고 여겼지만 생각보다 무섭게 생기지는 않았다. 곧이어 또 다른 불빛들이 밝혀졌다. 심해의 온갖 물고기들이 저마다 자기 빛깔을 자랑하듯 불을 밝혔다. 낯선 방문자를 환영하는 듯 일각이와 비앙카를 둘러싸더니 빙글빙글 돌며 일제히 소리쳤다. 침입자다, 침입자. 고요하던 심해는 곧 심해 물고기들의 시끄러운 수다로 가득해졌다. 캄캄했던 바다는 어느덧 밤하늘에 폭죽이 터진 것처럼 화려한 빛으로 수놓아졌다. 그리고 심해어들 사이로 길고 화려하고 투명한 몸의 뱀장어가 몸을 휘저으며 나타났다. 다른 심해어들과는 다르게 이글이글 불타는 듯한 빛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다. 너희들은 누구지? 뱀장어는 중저음의 우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각이는 위축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일각이라고 해요. 얘는 내 친구 비앙카고요. 뱀장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이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거북씨가 입을 열었다. 족장님,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뵙는군요. 거북씨의 인사에 뱀장어가 반갑게 반응했다. 7화 뱀장어 족장. 그때 거북씨가 입을 열었다. 족장님, 오랜만입니다. 30년 만에 다시 뵙는군요. 거북씨의 인사에 뱀장어가 반갑게 반응했다. 거북씨의 목소리군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번엔 꼬마 친구들을 데려왔군요. 뱀장어는 거북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심해어들은 오랜 어둠으로 인해 시각이 퇴화되어 보지 못했다. 눈의 모양만 남아있을 뿐이었다. 대신 소리와 감각이 발달해 온 몸의 신경으로 사물을 인식했던 것이다. 비앙카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친구들, 잡혀갔다. 친구들, 구해야 한다. 그녀는 몸이 말랑한 연체 동물이라 자꾸 찌그러져서 말을 잇기가 어려웠다. 뱀장어는 대견하다는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둘을 바라보았다. 호, 친구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는 건가요? 뱀장어는 흥미롭게 물었다. 여기를. 진아야, 어선을 따라잡는다고. 비앙카는 갑자기 원래 몸으로 회복하며 손가락으로 힘있게 일가기를 가리켰다. 일가기가 데려왔어요? 비앙카의 큰 소리에 당황한 일가기는 깜짝 놀라 비앙카와 뱀장어를 번갈아 보았다. 뱀장어는 의미심장한 눈을 가늘게 뜨며 일가기를 쳐다보았다. 일가기의 눈은 결연히 빛났다. 친구들이 어선에 잡혀갔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친구들이에요. 코끼리 아줌마는 포기하랬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잠시 머뭇거리던 일가기가 다시 말을 이었다. 잡혀간 건 자연의 법칙이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친구들을 구하고 싶어요. 일가기의 간절한 외침에 멈칫한 뱀장어는 고개를 돌려 물었다. 그런데 왜 여기로 왔죠? 일가기가 단호히 대답했다. 아빠는 세상의 끝은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여기를 지나면 어선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친구들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뱀장어 족장은 다시 물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아주 위험한 선택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그만큼 의미 있는 이들인가요? 일가기는 자연스레 비앙카를 돌아보았고 이내 입을 열었다.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뿔 때문에 친구가 없었어요. 그때 비앙카가 먼저 다가왔어요. 비앙카는 제 뿔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이상하게 보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 용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일가기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던 뱀장어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여러분, 친구들이 위험에 처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우아하고 위험 있는 뱀장어 족장의 목소리가 심해에 울려 퍼졌고 심해어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친구가 위험하다. 친구가 위험하다. 친구가 위험하다. 심해어들은 저마다의 빛을 바라며 마치 폭풍의 눈처럼 일가기 일행과 뱀장어를 둘러싸고 다시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화려한 빛과 그림자가 뒤엉켜
심해의 빙산 사이를 축제 분위기처럼 수놓았다. 뱀장어가 손지느러미를 척하고 높이 쳐들었다. 순간 심해 물고기들은 일시정지되었고 모두가 뱀장어의 입에 귀를 집중했다. 길을 내주고 친구를 되찾아옵시다. 뱀장어 족장의 나직하지만 힘있는 외침에 심해어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순간에 원통형의 심해 통로를 만들었고 어둡던 심해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 중심을 뱀장어가 앞장섰다. 따라와요. 뱀장어 족장은 통로의 끝 방향을 바라보며 말했다. 일가기와 비앙카, 거북씨는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은 뒤 이내 뱀장어의 뒤를 바짝 쫓았다. 뱀장어 족장은 일가기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나에게 빚진 거예요. 언젠간 이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일가기는 고마움과 다짐이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네, 반드시. 파라. 전투. 일가기와 비앙카, 거북씨는 서로를 마주보고 미소를 지은 뒤 이내 뱀장어의 뒤를 바짝 쫓았다. 뱀장어 족장은 일가기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번엔 나에게 빚진 거예요. 언젠간 이 빚을 갚아야 할 거예요. 일가기는 고마움과 다짐이 섞인 목소리를 내뱉었다. 네, 반드시. 어둠이 짙게 깔린 바닷속, 심해어들이 여러 줄기를 지나자 검은 어선이 눈앞에 나타났다. 그 모습은 마치 바다의 괴물처럼 위압적이었다. 뱀장어가 앞장서며 외쳤다. 우리가 시야를 분산시켜 주겠어요. 나머진 당신들 몫이에요. 일가기는 뱀장어에게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들은 이제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심해어들이 검은 어선의 앞에서 나선형으로 헤엄치자 화려한 빛이 반짝이며 어둠을 뚫고 나왔다. 어선 위에 갑판에 있던 선원들이 소란스럽게 떠들었다. 저건 사일렌이다! 전설의 사일렌이야! 한 선원이 두려움에 떨며 외쳤다. 모두 눈과 귀를 막아야 해! 저 빛은 우리를 바닷속으로 유인하는 인호라고! 다른 선원이 소리쳤다. 그때 선장 잭이 선원들 사이로 성큼성큼 걸어 나오며 외쳤다. 모두 정신 차려라. 저건 그냥 환영일 뿐이야. 사일렌 같은 건 없다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선원들은 잭의 외침에 제압당한 듯 뒷걸음질치며 각자 자리를 향했다. 선장 잭도 저 빛이 혹시나 어릴 때 봤던 일각고래의 오로라 빛인가 하여 유심히 관찰했다. 검은 어선의 선원들이 바다의 기이한 현상에 시선을 빼앗긴 사이 일가기와 비앙카는 어선의 뒤쪽 선미로 따라 붙었다. 어선에 묶인 그물 안에는 친구들이 갇혀 있었다. 얘들아, 내가 구해줄게. 일가기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 혼자 온 거야? 다른 물고기는 없어? 물고기들이 다급히 물었다. 얘들아, 나도 구하러 왔어. 비앙카가 튀어나오며 외쳤다. 하. 물고기들은 비앙카를 보자 실망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얘들아, 물러서 봐. 일가기는 그동안 연습해온 일각술로 그물을 힘껏 내려쳤다. 하지만 단단한 그물은 쉽게 끊어지지 않았다. 빠른 물살의 거품이 일어 숨쉬기도 힘들었다. 일가기는 2번, 3번, 5번 있는 힘껏 뿔을 휘둘렀다. 힘겨운 일가기가 그물에서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하자
안타까운 비앙카가 그물에 매달려 외쳤다. 한 번 더! 한 번 더! 곧이어 그물 안의 물고기들도 비앙카의 외침에 동참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물고기들의 외침이 쏟아지는 물거품 사이로 들려왔다. 일각의 오로라색 뿔이 희미한 빛을 발했다. 일각이는 마지막이라는 듯 힘주어 그물을 향해 뿔을 휘둘렀다. 파바밭. 그물은 날카로운 굉음을 내며 찢어졌고 틈이 벌어졌다. 모두들 어서 나오거라. 청새치 아저씨의 목소리였다. 성광처럼 나타난 청새치로 인해 모두가 놀라고 어리둥절했다. 그물도 청새치 아저씨가 찢은 것이었다. 당황한 일가기가 물었다. 아저씨,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청새치는 그물을 벌리며 대답했다. 많이 놀랬지. 내 아빠 부탁으로 왔단다. 최대 속도로 쫓아오느라 겨우 늦지 않았어. 일가기는 더욱 놀라며 되물었다. 아빠요? 아빠도 같이 오셨어요? 청새치가 다급히 대답했다. 내 아빠는 도움을 구하러 갔단다. 어서 여기를 벗어나자꾸나. 그물에 찢어진 틈으로 작은 물고기들부터 빠져나오기 시작해 모두 다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일가기를 따돌리던 어린 바다 코끼리도 겨우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다. 비앙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애들아! 집에 가자! 선미 가판이 선원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그물이 풀렸다! 물고기가 도망친다! 급히 달려온 선장잭의 눈에 도망치는 물고기들 사이에 일가기가 보였다. 잭은 품속의 망원경을 꺼내 물고기 무리를 확대해 보았다. 이 고래, 어릴 때 봤던 그 고래와 닮았어. 저놈을 잡아야겠어. 선장 잭은 특별한 일각 고래임을 직감하며 일가기를 쫓기로 결심했다. 방향을 선회한다. 배를 돌려라. 잭이 명령했다. 어디로 향할까요? 항해사가 궁금한 듯 물었다. 저 일각고래를 쫓는다. 선장 잭이 거친 목소리로 나지막히 대답했다. 친구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일가기의 다음 모험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시 만나요.